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구글 검색 있잖아요. 만약에 이 검색 기록으로 질병이 어디서 얼마나 퍼지는지 예측하고 심지어 막을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디지털 발자국이 어떻게 공중보건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연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보건당국은 당장 어디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알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영화랑 다르죠.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실험실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걸 또 다 취합해서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주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 시간 차이라는 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정보 지연 때문에 역학자들은 마치 짙은 전장의 안개 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지도 없이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보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보면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실험실에서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를 하고 이걸 중앙에서 다 모아서 분석하고 수많은 단계를 거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질병의 경우에는 기준 데이터조차 없으니까 이 과정이 훨씬 더 더뎌지는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욱한 안개를 싹 걷어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바로 인터넷 데이터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플 때 두통, 기침 이렇게 검색하는 그 단순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새로운 기술의 목표를 한 단어로 나우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포캐스트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면 나우캐스트는 공식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우캐스트가 정보의 공백을 메워줄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나우캐스트를 위해서 3가지 모델을 테스트해봤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모델들인데요. 첫 번째, AR 모델은 오직 과거 확진자 수치만 보고 현재를 예측해요. 마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죠. 두 번째, GT 모델은 실시간 구글 검색 데이터만 봅니다. 길거리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ARGO 모델, 이게 핵심인데 이 둘을 합친 겁니다. 백미러로 과거도 확인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로 현재도 듣는 아주 똑똑한 운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말로 사람들 검색 기록이 실제 질병 확산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차트가 그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앙골라의 황열병, 콜롬비아의 직화, 마다가스카르의 패스트 사례를 보니까 구글 검색량과 실제 확진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가 0.7, 0.8을 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수치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호죠.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한데, 그럼 이 모델들이 진짜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결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논문에 나오는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 데이터는 집계가 늦다 보니까 마지막에 발표된 수치는 항상 실제 상황보다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염병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하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다가스카르 패스트 발병 당시 10월 16일자 공식 보고서는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전혀 아니었죠. 바로 이때 과거 데이터와 구글 검색을 함께 본 ARGO 모델은 아니다, 확산세가 여전히 높다는 정확한 신호를 포착해냈습니다. 공식 데이터가 놓친 진실을 디지털 데이터가 밝혀낸 순간이었죠. 나우캐스팅의 힘은 바로 이 숫자 50%에 담겨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카 사태 때 AR 케어 모델의 예측은 정부가 가진 가장 최신의 공식 데이터보다 무려 50%나 더 정확했어요. 이건 그냥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몇 주 뒤에나 알게 될 사실을 미리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 연구는 이 디지털 신호가 언제, 왜 실패하는지 그 한계점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는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검색량이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신호가 아주 깨끗했죠. 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사태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환자가 늘어나기도 한참 전에 에볼라 검색량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디어 효과였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에볼라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실제 아프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냥 호기심에 걱정돼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대한 가짜 신호가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죠. 모델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한계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구글 검색 데이터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검색어가 가장 정확한 신호인지 찾아낼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확산이 아주 느린 병은 데이터 자체가 너무 적어서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는 기존의 감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의 약점, 특히 시간 지연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특히 과거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결합한 RO9 모델은 위험한 정보 공백을 메워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디어 보도 같은 외부 변수들을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지 이 숙제를 푸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연구는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생활은요, 매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미래의 위기들, 만약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만 알게 된다면 과연 또 무엇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